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을 활짝 펴고 다니면 절대로 불행이 오지 않는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나의 배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 미국 사회에 영향을 크게 끼쳤던 작가이자 사회복지 사업가였던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때부터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던 장애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2중 3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되었고 여성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사회운동을 펼쳤습니다. 자신과 같이 절망 속을 다닐 뻔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헬렌 켈러는 지금도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여운을 남기고 희망의 빛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닌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녘동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청력이 있다는 것 또한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어쩌면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과 지금 기적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28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으나 황해도 오전부터 평안도 오후부터 함경도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까지 평북과 황해도, 오후까지 평남과 함경도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29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북과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28일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10에서 30mm, 함경도, 황해도 5에서 20mm 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북, 함경도 5cm 안팎, 평남 1cm 안팎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고 가끔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2장 33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RBS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반미 계급 교양을 학교 안팎에서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함경북도 교육당국은 지난 18일 각 지역 학교에 지시를 내려 혁명 역사 과목뿐 아니라 국어, 영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수업 시간에도 반미 계급 교양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계급 교양관의 활용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시로 참관하도록 해 사상교육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복잡한 대외 정세를 언급하며 계급 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상이 흐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체제 수호 의식을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실제로는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사상 이완 현상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상이 대학생이 아닌 중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당국이 10대 초반 청소년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지시가 내려지자 교육 현장에서는 당혹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 과목에 한정되던 계급 교양을 모든 과목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라는 요구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학교 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국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또 새로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옷을 항상 깨끗하게 입고 강가에서는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사진 찍는 사람을 막아야 하지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느냐, 물이 제대로 나오면 굳이 강에 나갈 필요도 없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경 지역에서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아 강에 나가 빨래를 하거나 물을 길어오는 일이 일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옷차림과 행동만 단속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지시는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보다는 바깥에 비치는 모습만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 조건부터 해결해달라고 말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북한 사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입니다. 특히 4월 15일을 전후로 함경북도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단속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은 청년들 사이에서 외부 문화의 영향이 퍼지고 있다고 보고 한국식 말투나 옷차림, 그리고 외부 영상 시청과 같은 행위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상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겉으로는 충성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불만을 갖는 태도 역시 경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에 대한 의문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조차 비사회주의적 요소로 연결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단속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표현과 생각까지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조차도 반복되는 단속 중심의 방식에 대해 효과적인 대결책인 의문을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생활 규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생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문화의 유입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통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점점 더 쌓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체제 안정과 사상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순서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5강 자유를 지키기에 미국으로 간 이승만 편을 함께 들려드립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5번째 이야기.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간 이승만의 이야기입니다.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평상시 잔잔한 강이나 호수에 소와 말을 풀어놓으면 둘 다 헤엄쳐 살아나옵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서 물살이 거셀 때 소와 말이 강에 빠지면 헤엄이 서툰 소는 살아남고 힘이 세고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죽는다고 합니다. 말은 거센 물살을 거스르려고 발버둥치다 힘이 빠져 죽지만 소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며 육지를 밟고 살아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승만의 인생이 바로 우생마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저항하던 때 오히려 절망뿐이었다면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역사를 주도한 이승만의 행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먼저 이승만이 조선을 넘어 드디어 세계 무대로 걸어 들어가는 그 시작점, 미국 유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04년 8월 7일 이승만이 투옥된 지 5년 7개월 만에 한성 감옥에서 추록했을 때 대한제국은 여전히 러일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의 양상은 일본의 승리로 기울어져 있었죠. 이승만은 추록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을 그의 비망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감옥의 낡은 철문을 걸어 나왔을 때 대한제국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이미 분쇄되었고 승리한 일본군은 대한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일본은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서방 국가들의 정신적 내지는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은 대한을 그들의 군대 소나기에 넣었고 그들이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삶을 대한에서 약탈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을사늑약이나 한일합방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조선은 일본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이 전적으로 일본만의 만행일까요? 우리의 책임은 없었던 것일까요? 러일 전쟁이 발발한 1904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달 23일 덕수궁에서 한일 의정서가 작성됩니다. 이 의정서의 핵심은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한제국을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이 의정서에 고종이 합의 서명을 하면서 일본은 어떤 제재도 없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1904년 8월 22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확정 지어갈 무렵 대한제국과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일본인을 대한제국 정부 재정 외교 고문으로 안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도둑에게 안방을 내어준 격이었죠. 겉으로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 힘없는 나라가 굴복한 듯 보이지만 이 협약 이면에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뒷거래가 있었고 그 결과 이런 굴욕적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었습니다. 고종은 한일 의정서 체결 전인 1904년 2월 17일 이미 창덕궁 후원을 일본군 12사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의정서가 체결된 후인 3월 20일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의 특사로 보내 고종을 아련케 했습니다. 일본의 특사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아련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종에게 뇌물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선물이라며 30만 엔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약 400억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종에게 경부선 철도 지분도 보장해주고 앞으로 경의선 철도의 지분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그 자리에 함께한 일부 대신들에게도 입막음용 뇌물이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8월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 재정 외교 고문을 안치는 제1차 한일협약에 동의할 수밖에요. 이 일을 지켜본 민영화는 이 분통 터지는 상황을 영국 공사관에 방문해 영국 공사 조던에게 전하였고 영국 공사관에서는 이 민망한 사건을 기록하여 영국 외무성 문서보존소에 보관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종을 일본의 총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한 불쌍한 개혁군주처럼 믿고 싶어 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을사늑약 체결 전 이미 고종과 일부 조정 대신들이 일본에게 돈을 받고 대한제국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